부산에서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줄지어선 차량 사이에 한 남성이 서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남성은 이른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입니다.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장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차에서 내려 막말까지 퍼부었다며 아이 3명과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의 갑질이란 논란이 확산하자 수입차 운전자도 반박에 나섰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는 욕설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피해 주장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고 잘못의 경중에 있어 제 잘못이 많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적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 조사계가 아닌 형사계에 배정해 보복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있던 이제 고가의 외제차,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인데요. 갑질 피해 주장 A씨는요, 지난 13일에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슈퍼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카가 앞에 급정차하면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너희 아버지가 거지라서 이런 똥차를 타는 거다.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이렇게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저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 안에는 세 아이가 이렇게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을 얘기하며 아빠, 우리가 거지야? 이런 아이고.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 보신 슈퍼카, 가격만 저렴한 모델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저렴한 게 2억이 넘어요? 네, 옵션을 추가하면 4억까지 달한다고 아이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이 슈퍼카 운전자가 처음에 좀 억울하다 그랬다가 또 태도를 바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른바 슈퍼카 갑질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요. 슈퍼카 운전자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상대 차가 차량을 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아닌 반박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애들이 있는 걸 보고 참고 있다가 애가 뭘 배우겠나.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게 자극적으로 와전됐다고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겁니다. 와전됐다, 나는 좀 억울하다. 네, 몇 시간 후에는요. 또다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잘못된 처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힌 건데요. 정말 죄송스럽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슈퍼카 운전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보복 운전 여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 의원님, 이 슈퍼카 운전자가 처음에는 자기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CCTV가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또 잘못을 뉘우친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보통 뻔뻔한 게 아니네요. 저게 만약에 CCTV 증거 같은 게 없으면 네. 끝까지 저렇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 뭐 거지여니까 이런 똥차 타고 다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저 아이들 가슴에 사실은 저기 평생 남는 말이거든요. 그럼요. 저 상처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보상할 수가 없는 깊은 아주 상처를 준 건데 거기다가 저렇게 뻔뻔함까지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검찰청 문 들어갈 때 앞에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서
모든 걸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고개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 이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그냥 뭐 잘못했어도 무조건 일단 우기고 보자. 이러한 이제 거짓말 심리가 확산이 된 건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부담보다도 그로 인한 단기적인 보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들이대기 전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가중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온 국민을 상대로 그걸 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격이 사기를 치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좀 더 가중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도덕성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운전을 한 아빠도 아빠지만 이 아이들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글로 사과를 할 게 아니라요.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 앞에서 고개 숙여서 그렇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